벽돌만 날라도 대기업 임원보다 더 많은 월 1,000만 원을 벌고 상사 눈치 없이 오후 오시면 칼퇴근하는 꿈같은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럽의 실리콘밸리, 아일랜드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노동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지상 낙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짐을 싸기 전 잠깐만요. 이 달콤한 고연봉 뒤에는 숨만 쉬어도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살인적인 물가와 주택난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아일랜드는 진정한 기회의 땅일까요?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아일랜드의 진짜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배달일만 해도 하루에 1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을 봅니다. 우버 같은 공유 차량 기사의 월 수입은 더 놀라운데요. 가볍게 6,000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900만 원 가까이 벌어들이죠. 이곳에서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널리 존중받는 분위기죠. 일반 건설 현장 인부의 월급도 3,000유로, 약 450만 원은 가볍게 넘기고 숙련된 기술자는 월 7,000유로,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갑니다. 현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의 수입과 지위를 압도하는 수준이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는 기본입니다. 야근을 하면 최소 1.5배의 수당을 받고 20일 이상의 유급 휴가는 하루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해 해고나 보복을 당할 걱정도 전혀 없죠. 이런 근무 환경 정말 부럽지 않나요? 아일랜드는 전 세계 1인당 GDP 2위의 부자 나라답게 사회복지 시스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매달 140유로, 약 21만 원은 면세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는 아이 한 명당 7주간 주당 280유로, 약 42만 원을 받는 유급 육아휴직과 5주간의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죠. 3세부터 5세 반 사이의 어린이는 매일 3시간, 주 5일, 연간 38주 동안 무료로 유치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무료라서 학부모는 약간의 교재비나 자발적인 기부금 정도만 내면 됩니다. 대학에 가서도 첫 학사과정 학비는 국가가 대줍니다. 물론 학생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약 3,000유로, 약 45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적은 돈은 아니죠. 여성이 출산휴가를 쓸 때 급여와 사회보험료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임신부 차별이 거의 없죠.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를 쓰고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없습니다. 덕분에 여성은 면접 볼 때 결혼이나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고 차별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어기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거든요. 의료 시스템을 볼까요? 아일랜드 거주자는 공립병원 시스템 내에서 필수적인 핵심 치료를 무료로 받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동네 의원인 GP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의사가 판단해서 큰 병원 전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야 전원을 시켜주죠. GP 진료는 유료지만 사립병원보다는 저렴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70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은 의료카드를 발급받아 GP 진료부터 공립병원, 치과, 안과, 처방약까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회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노동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죠. 건축 노동자, 특히 기술자들은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건물을 설계했더라도 그걸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낸 건 기술자와 노동자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라며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일부 국가들의 관념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꽤 인정받는 진로 선택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기술직 견습생이 되는 걸 지지하는데 그게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죠. 숙련된 전기공, 배관공, 미장이 등의 시급은 정말 높아서 연봉으로 따지면 웬만한 대졸자나 사무직보다 훨씬 많이 뵙니다. 초급 견습생도 연봉이 평균 25,000에서 35,000유로 정도 되고 4년의 견습 기간 동안 급여는 매년 오릅니다. 정식 기술자가 되면 연봉 45,000에서 7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7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법적으로 근무 시간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건설업계라도 예외는 없죠.
평일 하루 8시간 근무가 표준이고 그 외 초과 근무는 1.5배,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는 2배 이상의 수당을 쳐줍니다. 이때 야근 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최저 시급 기준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야근을 요청할 순 있지만 직원은 거절할 권리가 있고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당한 야근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청에 고발당하니까요. 아일랜드인의 생활 수준은 유럽,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 HDI도 늘 세계 5위 안에 들죠. 통계를 보면 정규직의 평균 주급은 약 936유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4,056유로, 약 6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세금이 꽤 세서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 초반대가 됩니다. 하지만 수도 더블린의 집세는 살인적입니다. 시내에서 방 한 개짜리 아파트를 빌리려면 월 1,600유로, 약 240만 원 이상 줘야 하고 쉐어하우스 방 한 칸도 800에서 1,400유로, 2만 원은 줘야 하죠. 더블린에 사는 평범한 청년의 가계부를 한번 볼까요? 쉐어하우스 월세 1,000유로, 공과금 100유로, 교통비 135유로, 식비와 생필품 350유로, 통신비 34유로, 그리고 여가 생활비 250유로. 이렇게만 써도 총 1,870유로입니다. 세후 월급을 2,700유로라고 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830유로, 약 125만 원 정도네요. 집값도 엄청납니다. 아일랜드는 우리처럼 전용 면적 개념이라 공용 면적 거품은 없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23년 전국 주택 중위 가격은 약 30만 5천 유로인데 더블린은 43만 유로, 약 6억 4천만 원가 훌쩍 넘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평범한 직장인이 꼬박 한 달이란 월급을 다 털어넣어야 겨우 1제곱미터를 살 수 있는 수준이죠. 소득이 높아도 높은 월세가 월급을 다 갉아먹으니 목돈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은 보통 연봉의 3.5배까지만 나옵니다. 연봉 5만 유로, 약 7,500만 원인 싱글 직장인은 대출을 최대 17만 5천 유로밖에 못 받습니다. 30만 5천 유로짜리 집을 사려면 현금으로 13만 유로, 약 2억 원 등을 모아야 한다는 얘긴데 아까 계산한 대로 매달 125만 원씩 저축한다면 꼬박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부나 커플이 함께 집을 사는 게 대세입니다. 둘의 소득을 합치면 대출 한도가 확 늘어나니까요. 맞벌이 부부가 더블린 외곽에 평범한 집을 사려면 계약금 모으는데 4-6년, 더블린 시내에 사려면 8-1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볼까요? 아일랜드는 유럽 서쪽 끝,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북동쪽으로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맞닿아 있고 동쪽 바다 건너에는 영국이 있죠. 국토 면적은 약 7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의 약 70% 정도 크기입니다. 인구는 약 527만 명으로 서울 인구의 절반 수준이고요. 경제는 매우 발달해서 1인당 GDP가 11만 달러를 넘습니다.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만 하죠.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거든요. 유럽의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또 화이자, 존슨앤존슨 같은 세계 15대 제약사 중 14곳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을 만큼 의료기술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 같지만 여행객들의 후기에서 늘 증명되는 사실이죠. 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구가 되는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 감각은 아일랜드 여행의 가장 따뜻한 매력입니다. 이 나라는 에메랄드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대서양의 습한 공기 덕분에 비가 자주 와서 섬 전체가 1년 내내 푸르 초원과 목초지로 덮여 있거든요. 하늘에서 보면 대서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녹색 보석 같다고 하죠. 이 넓은 목초지 덕분에 축산업이 발달해서 100% 풀을 먹여 키운 아일랜드 소고기는 세계적으로도 최상급 취급을 받습니다.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 모허 절벽은 유럽에서 가장 웅장한 절벽 중 하나입니다. 200m가 넘는 높이에서 거친 대서양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링 오브 캐리, 해리포터 도서관의 모티프가 된 트리니티 대학의 롱룸 등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일랜드가 마냥 천국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명확한 단점들이 보이죠. 소득은 아일랜드가 높을지 몰라도 생활의 편리함과 가성비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은 편의점, 식당, 마트가 밤늦게까지 심지어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아일랜드 상점들은 오후 5,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은 더 짧고요.
밤이 되면 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하고 반문할할 게 거의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과 KTX가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고 시간도 정확하며 요금도 합리적이죠. 반면 아일랜드는 대중교통망이 꽤 부실해서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차 없이는 꼼짝하기 힘듭니다.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전 세계 미식부터 길거리 간식까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이 24시간 넘쳐나고 배달까지 완벽하잖아요. 아일랜드는 외식 메뉴가 단순한 편이고 가격은 정말 비쌉니다. 게다가 미용실, 가전수리, 청소 같은 한국 특유의 빠르고 섬세한 서비스 문화는 아일랜드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배우고 우리가 가진 장점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모두 각자 꿈꾸는 삶을 하루빨리 이루시길 바랍니다.